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오늘 거?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첫날이어서 기본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 26페이지 피세요. 26페이지 피시고, 26페이지 피시고, 이제 첫 시간 들어가도록 하죠. 1, 2월 달에 이제 기본 강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8주가 나와요. 8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기초적으로, 여기는 이제 이 기본서가 얇습니까? 굉장히 두껍습니까? 두껍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딱 60점을 넘을 수 있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만 핵심만 가도록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거나 아예 안 나오는 것들은 이제 제가 3, 4월 달에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6페이지 피셨습니까?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프린트가 이제 거의 기출이에요. 나왔던 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보겠는데, 오늘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부동산학 총론이기 때문에 총론 파트를 들어가면은 세 문제에서 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근데 한 세 문제 정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딱 네 군데를 이렇게 찍어 본다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부동산학의 의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의의는 부동산학이 어떤 거냐만 나오는 거지, 여기 출제 빈도가 안 나오거나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찍어드리면 부동산의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따가 이제 페이지를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3개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의 분류예요.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하고 주택이 있는데 거의 시험 문제는 토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별표가 3개짜리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토지의 특성이 거의 100%입니다. 토지 특성. 그래서 토지의 특성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 100%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가 이제 딱 세 군데. 그래서 이제 매년 시험 문제가 이제 올해는 32회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알고 계시면 올해는 좀 작년에는 랜덤으로 이제 원래 이게 앞에 1, 2, 3번이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랜덤은 좀 나왔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왔는데 32회 때는 아마 요게 번호가 1번, 2번, 3번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래서 요거 3개 파트를 이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페이지를 적어 드려 볼게요. 넘겨보세요. 부동산의 개념으로 가볼게요. 핵심적인 걸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죠. 페이지로 가시면은 3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3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첫 번째 그 1번에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가 별표 3개짜리입니다. 무조건 뜹니다, 여기가. 그래서 거의 99.9%예요, 여기가.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법경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장 유력하니까 여기를 위주로 가져가세요. 여기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찍는 거는 토지의 용어예요. 토지 용어. 그래서 페이지로는 교재 그 페이지로 가셔서 3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8. 가시게 되면은 거기 부동산 분류에 토지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거의 뭐 시험 문제 거의 확정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0%가 나오는 데는 페이지에 가시면은 52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토지의 특성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52페이지, 53페이지로 가시면은 53페이지 중간에 2번에 토지의 특성이라는 게 있나요? 요거는 이제 제가 100%라고 얘기를 할게요. 100%. 왜냐면 이건 뭐 거의 시험 문제에 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토지의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총론에서는 제가 찍어드린 딱 세 파트가 나올 거예요. 그죠? 세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데, 이 부동산학의 의의는 제가 별표를 안 쳤죠. 그죠? 그래서 이건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제가 체크하는 데만 이제 가는데, 일단 페이지를 적어 놓으시는데 어디로 가냐면, 일단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로는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를 보면서 천천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거의 시험 문제가 배정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뭐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부동산학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정의. 그래서 이제 1970년대에 김영진 교수님이
처음 부동산학을 가져오셨어요, 우리 나라에. 그래서 이 부동산학의 정의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 시켜요. 그냥 시켜야 돼요? 능률화 시켜야 돼요. 능률화. 그러니까 능률화라는 거는 우리 부동산은 땅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럼 최우선의 가치가 가장 이용을 잘하는 채용으로서 효율성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이 능률화라는 자체가 우리가 연구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정의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고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일단 원리가 과학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리 및 응용 기술. 기술은 요건 기술성이에요. 요건 실무를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양면성을 띄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입문 과정에서 우리 부동산학은 단순 순수과학입니까? 종합 운용과학입니까? 종합 운용이죠. 그죠? 그래서 단순 순수. 그래서 그냥 하나의 학문을 단순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 학문을 그냥 했어요. 응용했어요. 그럼 순수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응용. 그래서 순수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연구 목적이라는 것은, 부동산만 연구해요. 우리 부동산학은 인간도 연구를 해요. 그죠? 자체적으로 부동산만 연구한다는 자체는 뭐 땅이라든지 이런 지질이라든지 이런 연구하는 게 지리학 같은 거고, 우리 부동산만 연구한다, 인간도 연구한다. 그럼 인간에 대한 관계를 좀 개선해 나가는 게 우리 연구 목적인데, 그러면은 어떤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입니까? 사회과학입니까? 사회과학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자연과학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이고, 저도 이제 학자로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되면은 제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논문을 쓸까요? 경험에서 나왔을까요?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 학문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추상적이에요? 구체적 경험이에요. 구체적 경험. 그래서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법적 제한이 적어요? 많아요? 규범화는 규범과학이겠죠. 이렇게 보시는데,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세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이다, 경험이다, 순수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추상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순수가 나오면 틀리죠. 그 다음에 자연이 나오면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추순자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미팅을 했는데, 추순자라는 분과 미팅을 했는데 굉장히 못생기셨는데 성격도 개빡하세요. 따라서 추순자 안 된다. 그럼 추상적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순수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연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27페이지로 가시면 부동산학의 정의에 동그라미 1번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이게 정의예요. 김용진 교수가. 부동산 활동을 그냥 시켜요? 능률화 시켜요? 연구 목적이고, 그 원리가 빠졌네? 원리가 이론이고, 그 위에 있네?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이에요. 그 원리는 이론이고 기술은 실무죠. 그럼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단순 수수다, 종합 응용이다. 종합 응용.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은, 자, 우리가 부동산학은 대상이, 자, 따라서 부동산 현상, 부동산 활동, 현상을 먼저 알고 활동을 전개 나가는, 자, 따라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라는 게 있나요? 이렇게 이제 복합 개념으로 종합응용과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추순자가 됐어요? 추순자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자, 이게 보세요. 추상적이에요? 경험이에요? 자연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에요? 순수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에요? 이 세 가지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단순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종합과학이고, 부동산은 법 규제가 많으니까 규범화기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대 측면은 이따 법경기라는 것은 이따 제가 부동산의 개념에서 호소할 거고, 오른쪽에 29페이지는 다 쓸데없고,
중간에 양가로 1번에 일반적 이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거기다 한번 별표 쳐보세요. 일반적 이념. 자, 요거는 세 가지예요. 자, 따라보세요.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데 일반적인 이념이에요. 일반적인 이념이 가야 될 추구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을 그냥 시켰어요? 능률화 시켰어요? 땅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잘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용을 잘하자. 이게 효율성이에요.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이 잘 돌아가니까 효율성을 달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효율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적 주체 중심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따라합니다. 민간 부분. 공공이에요? 민간이에요? 민간 부분에서 강조되는 거고. 근데 너무 시장이 잘 돌아가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나눠줘야 되죠. 그럼 분배를 잘하자는 것은 자 따라해보세요. 형평성이 되죠. 형평성은 우리가 요거는 공적 주체 중심이다. 그래서 요거는 공공 부문에 들어가요. 무슨 부문에 들어갑니다? 공공.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부동산이 최우선의 가치가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공공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에 들어가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을 어겨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합법성이라는 단어가 있네. 그래서 모든 것은 법 테두리 법인을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세요. 자, 지금 일반적 이념 보고 계셔요? 효율성은 요거는 분배를 잘하자라는 거예요? 이용을 잘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최유효 이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렇게 체크하시고 그러면 세 번째 줄에 사적 주체가 중심되는 건 무슨 성을 강조하고요? 공적 주체가 강조하는 거예요. 형평성이라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 이번에 형평성이라는 단어가 있나?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소득 분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합법성의 원리는 어떻게 돼요? 조화롭게 가야 된다는 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공사법성의 규율을 적합하게 가자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하라는 것만.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과 분야, 대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부동산 활동을 그냥 시켜야 돼요? 능률화 시켜야 돼요?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악화시켜야 돼요? 개선해 나가야 돼요? 이게 연구 목적이 되겠죠. 그죠? 연구 목적이고, 그 다음에 연구 분야는 뭐 이론과 실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자, 밑에 따라보세요. 연구 대상. 활동과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요것도 제목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우리가 부동산의 연구 대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중개 활동을 할 때 그 지역의 현상을 몰라야 돼요? 현상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죠? 현상은 어떤 일이 벌어진 일을 얘기해요. 쓰레기가 벌어져 있어요. 그걸 따보세요. 현상. 부동산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럼 이거는 하나의 정적으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동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걸 인간이 주어서 부동산 활동을 이제 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자연과학이었어요? 부동산은 사회과학이었어요? 자, 화산이 폭발한 거는 인간이 불 지른 게 아니죠. 그래서 자연현상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연현상은 부동산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부동산 활동을 하려면, 자, 따라합니다. 인간이 주체다. 그러면 객체예요? 얘가 주체예요? 부동산을 객체로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객체로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만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파란 색깔 위주로 갑니다.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활동 있죠, 활동. 활동은 누가 주체였어요, 아까? 인간이 주체죠. 주체가 인간인가요? 객체는 누구죠? 부동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태적으로 좀 움직인다. 그 다음에 주체가 있고, 의지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연구 목적이 있었죠. 밑에 보시면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현상은 인간의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진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어떤 정태적이고, 주체도 없고, 의지도 없고, 목적이 없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거는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보세요. 활동과 현상. 이 두 가지만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자, 오른쪽 가시면 아까 연구 목적은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악화시켜야 돼요? 개선해 나가야 돼요?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죠? 연구 분야는 자, 가볼게요.
아까 이론이 중요해요? 실무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요거 연구 분야도 요즘은 잘 안 뜨는데 들어볼게요. 여기 다 학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체크하는 것만 가볼게요. 자, 따라서 연구 분야. 그럼 부동산을 연구 분야로 본다면 자, 먼저 이론을 먼저 알고 가야 돼요. 뭘 알고 간다? 이론. 이론이 자, 따라보세요. 기초 분야. 기초 분야. 자, 오른쪽에 박스를 보시면은 기초 분야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연구 분야 보시면은 첫 번째 기초 분야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기초 분야는 실무예요, 이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금하고 법 같은 걸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실무적으로 2, 3번에 뛰어들어야겠죠? 근데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실무에. 자, 부동산 의사 결정에 자, 따라해 보세요. 지원 분야. 지원을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전문가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죠? 받아서 우리가 바로 의사 결정을 하죠. 의사 결정 분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지원 분야를 보시게 되면 지원 분야 지금 보고 계셔요? 지원은 그냥요, 전문가예요. 부동산 마케팅을 한다든가 상담을 해줄 수 있죠. 관리, 평가, 중개, 입지 선정인데 부동산 결정 분야는 세 가지를 암기하세요. 따라서 투자, 금융, 개발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 가지가 투자, 개발, 금융은 지원 분야예요. 이건 결정 분야예요. 결정 분야죠. 정책도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따라서 투개금. 그래서 오른쪽 팁을 보시면은 결정 분야만 간단히 기억하면 투자, 금융, 개발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옛날에 지원 분야가 아닌 것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와요.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밑에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다 보지 마시고 종합식만 보세요. 무슨 식만 봐라? 자, 우리 부동산학은 단수수과학이었어요? 종합응용과학이었어요? 그럼 하나만 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가장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식이다? 종합식. 자, 따라보세요. 복합적 개념. 체계화. 종합식으로 이 시스템적 사고방식으로 부동산의 체계 정립해서 우리나라에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정립한 거는 무슨 식이다? 종합식.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자, 다른 것들 다 쓸데없고 다른 것들은 제가 빈도가 낮은 건 3, 4월달을 미룬다 그랬어요. 6번에 보시면 의사결정이라는 단어가 있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종합식과 의사결정만 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개인이 의사결정 안 해요? 의사결정을 해요. 그러면 의사결정 분야는 굵은 글씨 인간이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윤이 극대화된 축으로 의사결정을 안 한다, 의사결정을 한다. 그럼 이번에 가시면 특히 공적 주체 중심이에요, 개인의 사적이에요. 그럼 형평성이에요, 효율성이에요. 그런데 아까 결정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이 투자, 금융, 개발이라는 게 있었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 빨리 가냐? 여기 출제 빈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기 때문에. 그러면 어머머, 오른쪽 이 33페이지 부동산의 개념에 별표 3개 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제가 나와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토요일까지 공인중개사도 강의하고 20년째 강의고 감정평가도 강의하는데 감정평가도 특히 이제 세 가지 위주로 자, 따라해보세요.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특성. 요 세 문제가 시험 문제 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에 별표 3개 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게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게 어디 있냐면 앞으로 좀 가봐요. 한눈에 보이는 게 처음 하신 분도 있어서 그래요. 28페이지로 가볼게요. 28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3대 측면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죠? 복합 개념이 유형과 무형이라는 단어가 있나? 요걸 이제 가서 연결시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가 뜹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부동산의 개념에서 시험을 내요. 되기 때문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의 개념을 잡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세 가지가 따라보세요. 법경기. 그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라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냐, 법률적이냐.
법률적이냐, 아니면 경제적이냐, 아니면 기술적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봐요. 법 경기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건 뭐냐면, 자, 이 토지라는 자체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형태가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을, 자, 따라해보세요. 유형적. 거기 보시면 유형적이라는 단어가 있나? 유형적. 무형적이에요? 유형적이에요? 유형적. 유형적 잡으시고. 근데 토지는 눈에 보이는데 기술적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눈에 비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말을 쓰고 기술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토지가 얼마짜리인지 거주당 설정이 얼마 돼 있는지는 그냥입니까? 등기부등본을 띄어야 되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유형적이다? 무형적이다? 무형적이죠. 거기 무형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태가 없고 인간의 생각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은 개념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점에서는 세 가지가 딱 법경기. 기술적은 무형이에요? 유형이에요? 얘네들은 무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찾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넘겨보시면, 아, 그렇구나. 유형과 무형이 있구나. 33페이지로 이제 가셔서. 가시게 되면은, 거기 기술적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자, 따라해보세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딱 네 가지 글씨가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얘가 경제적에서 5가지 용어랑 여기 4가지 용어를 바꿔냅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가볼게요. 책에 그냥 밑줄만 치세요. 자, 기술적은 그냥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유형적이죠, 그죠? 그럼 토지도 그냥요, 하나의 자연이에요. 환경이기도 하죠. 공간도 눈에 보이고, 자, 따라서 위치. 자, 토지는 주어진 위치가 인위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눈에 비치는 게 딱 고정돼 있죠? 이렇게 보시고. 자, 따라서 환경. 부동산도 환경의 한 구성부사니까 환경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요 4가지는 경제적이에요? 다 기술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간, 자연, 환경, 위치는 경제적이다, 기술적이다. 기술적. 넘겨보세요. 경제적이라는 게 나와요. 자, 경제적은 그냥요, 돈이 되는 거예요. 수익과 관련되죠.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시장에서 나타난다. 시장에서 나타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 부동산은 일단 가봅시다. 그냥입니까? 하나의 자산입니까? 다른 재화에 비해서 경적 가치가 작아요? 큰 자산이에요. 자산이고,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자, 내가 농지를 택지화시켜서 개발을 했어요. 거기다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냥입니까? 요 가격이 올라갑니까? 그러면 이 토지를 자본 증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자본. 생산하기 한 미천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왔냐면, 거기 보시면은 생산 요소와 소비재라는 단어가 있나요? 묶어보세요. 이 2가지. 이 2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토지라는 것은 하나의 생산 요소이기도 하지만 소비재이기도 하다는 거죠. 소비재이기도. 자, 건설회사가 주택을 지려면 그냥요, 토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토지는 얘가 사용하기 위해서 샀습니까?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서 샀습니까? 그럼 생산 요소로 들어갔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따라서 생산재. 그러니까 칠판주개를 만들려면 재료가 안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해요. 그럼 칠판에 어떻게 할까? 여기는 노동과 자본이 들어갔죠. 그래서 생산 요소라는 단어가 있나요? 노동과 자본, 경영과 같이 토지는 하나의 그냥이다. 생산 요소이다. 그럼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성분이니까 생산재이기도 하죠. 근데 생산재이기만 할까요? 소비재이기도 할까요? 일상생활에서 직접 위락용이나 공원용 같은 건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럼 토지는 생산재이기만 하다, 소비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비재라는 단어가 있나요? 밑줄 쳐봐요. 그럼 토지는 생산재, 생산 요소이기도 하지만 무슨 재 성격도 있나요? 소비재도 있다는 거. 요거 나왔었어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하나의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죠. 그냥이야 상품이야. 상품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곳이 그냥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장에서는 거래 당사자가 거래를 하겠죠. 그럼 우리가 매도자가, 공급자가 저 상품을 팔게 되면은 매수자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자, 따라서 돈. 이게 돈인데 이 자산이라는 자체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걸 합쳐서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본이나 타인 자본이 자산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이에요? 돈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얘가 돈을 줘야 돼요.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주택을 생산합니까? 그럼 생산재로서 그걸 사서 소비재로 팔아서 돈을 받죠? 따라서 경제적. 이 5가지가 다 경제적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자, 봐봐요. 여기가 4개 나왔고 여기가 5개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란 말이에요. 그럼 얘와 얘를 그냥 해요? 바꿔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법을 들어가는데, 자, 오늘 1번 문제가 그건데요. 자산에는, 자, 여긴 다 시옷이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 시옷. 자산에 시옷 들어가나요? 강의 좀 참여 좀 해주세요. 생산요소 들어가나요? 소비재 들어가나요? 상품 들어가죠? 제가 아까 자기 자본도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죠? 자산에 들어간다 그랬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네 단어는 시옷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럼 이건 경제적이다? 기술적이다? 기술적이 되겠죠. 오늘 프린터 다 받으셨나요?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만나팀. 일본을 풀면서 확 느낌이 와야 되는데 왔어요? 자, 요거 지금 기술적이 아닌 걸 찾아내면 되죠. 기술적이 아닌 건 아까 시옷 들어가는 게 경제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산 요소와 자산은 기술적이에요? 이건 경제적이에요. 공간과 자연만 기술적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와 기술을 바꿔내는 게 첫 스타트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4페이지로 가시면은 34페이지 가시면은 밑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이거 가볼게요. 그러니까 법률적은, 자, 따라해보세요. 법에 나와 있는 개념. 그럼 토지를 부동산이라고 법적으로 규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협의 부동산과 강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협의의 부동산과 강의 부동산이 있는데 민법까지만이 협의예요. 민법까지만. 그래서 민법 제99조 제1항에 우리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요거는 그냥 있어요. 민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인데 광의는 넓게 봐요. 광의의 부동산은 넓게 보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이 들어가고, 자, 요게 민법이에요. 민법 들어가고, 자, 따라보세요. 중부동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부동산이나 의제부동산이 튀어나와요. 의제나 중부동산이라는 게 나오는 게, 자, 여기 이제 각각 개별법에 나와 있는 게 강의부동산에 속한다고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 갖고 계시는 볼펜은 움직이니까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집에 있는 주택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자, 이 차이점은 움직인다, 안 움직이기 때문에 남한테 알리는 공시 방법이 달라요. 공시 방법이. 자, 그러면 동사는 그냥요, 점유로서 공시를 해요. 부동산은 등기로 하죠.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라는 거는 안 움직여요? 자동차는 움직여요. 그럼 비정착물로 동사 들어가니까 점유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자동차도 그냥입니까? 등록증이 나옵니까? 그럼 등기 등록상을 갖춘다면, 자, 따라서 부동산에 준한다, 의지한다. 이 개별법에서 부동산에 의지하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만 속하겠어요? 광의에도 속하겠어요? 근데 중부동산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만 속해요? 광의에 속한다. 그래서, 자, 아웃라인 잡을게요. 자, 34페이지로 가시면은 밑에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협의는 민법에, 자, 제99조 1항에, 자, 밑줄 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소유권에 보면 어차피 공간에서 하니까 나중에 가고요. 한 페이지 넘깁니다. 전체적인 틀을 보셔야 돼요. 자, 36페이지로 가시면은 양가로 이번에 중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자, 가볼게요. 개념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기억.
아까 자동차는 그 성질상 자동차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개별법에 나와 있죠. 등기 등록 등의 공시사항을 자동차도 안 갖춥니까? 갖춥니까? 그럼 부동산으로 간주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중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입니까? 민법상 부동산은 아닙니까? 협의 부동산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춘 동산. 그래서 자동차 건설기에 선박은 몇 톤이죠? 20톤 이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좀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톤 이상? 20톤 이상. 그러니까 선박은 또 선박 등기법에 나와 있어요. 그럼 선박 등기법은 민법입니까? 각각 개별법입니까? 항공기, 그다음 부동산과 동산의 집합물인 공장재단 같은 거는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공장재산의 집단으로서 자 공장은 토지만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기계도 있죠, 그죠? 이걸 다 싸잡아서 얘도 이 법에 의해서 또 중부동산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지금 공장재단, 강업재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다음에 무형에 대한 권리가 자 따라해보세요. 어업권 소산업법에 나와 있고 부동산에 준하여서 포함시키는 거죠. 그럼 중부동산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안 된다?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죠. 왜 저번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갔었죠? 자동차도 그냥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돼요. 대상이 되고 또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중개사법에 임목하고 강업재단 또 중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종류가 임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임목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민법에 나무도 등기한다고 했었죠. 이것도 들어가고요. 강업재단, 공업재단, 선박 20톤, 어업권,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양가로 3번에 가시면은 광해부동산은 뭐하고 뭐를 합친 거죠? 얘기해봐요. 협의부동산과 중부동산. 그럼 이제 마무리하면 밑에 가시면 키포인트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건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 2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이게 맞나 틀린가 한번 보세요. 2번 문제가 맞나 틀린 지문인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한번 볼게요. 협의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자, 따라서 민법. 법이잖아요. 그죠? 법이고. 광의부동산이라는 게 있나요? 광의는 민법이에요? 개별법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다 법을 얘기했죠. 그럼 요거는 다 경제적입니까? 법률적입니까? 법률적 침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협의부동산은 민법이고 포함한 공시선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개체가 인정되는 광의부동산은 민법만이에요? 개별법을 포함해요? 그럼 법적인 개념이지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36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복합 개념이 부동산. 따라서 개념이 복합돼 있다. 따라서 법경기. 유무형에 대한 게 복합 개념이 부동산이죠. 근데 복합 부동산은 달라요. 그럼 복합 부동산은 개념이 안 들어갔어요. 복합 부동산은 개념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요. 얘는 어떤 애냐면 자, 이따가 제가 호소를 하겠지만은 민법에서 토지와 건물은 별도 등기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은 독립된 거래의 객체예요. 자, 그러면 건물과 토지는 그냥입니까? 자, 이 건물은 독립정차물입니까? 그럼 법적으로 다른 걸로 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인정을 안 하는데 이건 활동상의 대상이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데 활동의 대상으로서 삼을 때는 복합부동산을 인정해요. 우리가 그럼 건물을 넘길 때 토지만 넘겨요? 같이 넘겨요? 그럼 하나의 결합된 걸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결합된 걸로 일체로 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에서 따라서 일괄평가라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유력한 게, 자, 책에 보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찾으셨어요? 그러면 복합 개념 부동산은 제가 가르쳐 줄게. 자, 따라해보세요. 법경기. 거기 개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찍으셔야 돼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복합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활동상의 개념입니까? 법률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원래, 자, 그래서 2번 문제가 2번이 기출이에요. 그럼 아까 토지와 건물은 그냥입니까? 별도 등기를 합니까?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각각 독립된 걸로 봐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땐 토지만 넘겨요? 건물도 같이 넘겨요? 그러면 거래 활동할 때나 불가분의 관계였을 때는 일체로 거래돼서 활동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가시면은
어떻게 돼요? 자, 아까 제가 일괄평가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합건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주상복합건물이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그래서 이건 주상이 생략됐어요. 그러면 주상복합건물이라는 것은 한 건물에 주거용만 있어요? 상업용도 있어요? 보통 1층은 상가구 되겠고 위에가 주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복합 부동산이에요? 복합 건물이에요? 주상복합 건물. 여러 용도로 활용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근데 시험 문제는 복합 개념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럼 아까 법경기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 무슨 개념이 부동산이고, 자,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일체로 봐서 거래 활동할 때 활동의 대상에 삼는 거는 복합 부동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어디가 이제 중요하냐면 페이지 3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5페이지를 가셔서 3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정착물의 범위라는 단어가 있나요? 범위, 여기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이라는 걸 물어봐요. 자, 그럼 아까 우리 민법에서는 그냥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그럼 부동산에 토지 및 정착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자, 그럼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냥입니까? 그 정착물입니까? 그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토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정착물이 민법에서 나오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 정착물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계론에서 얘기하는 정착물과 민법에서 말하는 정착물이 달라요. 그래서 정착물에 대해서 갈게요. 자, 이 그는 누구를 얘기한다? 토지입니다. 자, 원래 동산이었었는데 토지에 부착이 돼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짱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정착이 안 돼야 된다? 돼야 된다? 돼야 되죠. 그래서 계속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계속적으로 정착이 또 돼 있어야 된다.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일시적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계속적이나 영구적이나 항구적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좀 전에 제가 요거 민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우리 토지 정착물이 민법 정착물을 얘기를 해요. 토지 정착물은 민법 정착물로 얘기를 해서 민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아까 이 정착물은 동산이었는데 토지에 부착이 돼서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이동하면 안 돼요. 고정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거래 시, 토지의 거래 시, 자,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토지의 다른 부동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건물은 그냥입니까? 별도 등기랍니까? 그건 토지와 별개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은 이 토지의 일부입니까? 토지의 다른 부동산입니까?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독립정착물. 독립정착물이라고. 독립돼 있다. 독립정착물이라고. 그 다음에 일부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담장이나 축대를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죠? 그래서 담장 축대는 그냥입니까? 토지의 그냥 일부입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래서 담장이나 축대 같은 경우는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리니까, 자, 이건 따라해보세요. 종속정착물. 종속정착물이죠. 근데 우리 또 민법 교수님이 강의를 잘 하시는데 지금 제가 여기 말하는 건 개론입니까? 민법입니까? 민법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지금 35페이지는 피고 계신 거예요? 정착물의 범위를 보고 계셔요? 자, 일시적이다, 영구적이다. 영구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볼게.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가봅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자,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거래 등기할 수 있는 주택, 아파트, 빌딩 등 토지에 독립된 정착물로 해당한다. 근데 서구에서는 이제 보통 건물과 토지를 또 하나의 구성물로 보는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참고해 보시면은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민법이에요. 자, 따라서 명인 방법. 자, 따라서 명백히 인식. 그 수목에도 표차를 적어놔요. 홍길동 거라고. 그럼 독립된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농작물도 토지와는 독립된 거래의 개체가 된다. 그 다음에 B에 보시면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도 등기된 수목도 어떻게 돼요? 독립된 거래의 개체가 되겠죠? 임목도 등기한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게
민법을 배우셨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명인방법을 가진 수목은 등기가 됩니까? 등기가 안 됩니까? 저당권 설정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합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좀 찍어주세요. 그럼 이 팁에 보시면 암기법이라는 단어가 있나? 독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이야 건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임목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임목은 이제 등기된 거예요. 등기된 임목, 등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은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래서 아까 명인방법을 갖춰도 독립된 걸로 봤죠. 그래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들어가요. 수목도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들어보세요. 기출에 권원에 의해서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에요. 자, 좀 길죠? 들어보십시오. 자,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계약을 해서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그냥입니까? 재배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얘가 여기서 재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랑 계약을 해요. 잠시 이거를 사용해서 이걸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겠다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농작물에 대한 사과는 그러면 을돌이 거가 되겠어요? 갑돌이 거가 되겠어요? 갑돌이 거 됐죠?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독립된 정착물이에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자, 얘기해 보세요. 건물도 독립 정착물 들어갑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등기된 임목도 들어가요? 명인방법 수목 들어갑니까? 권원에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독립 정착물 들어가죠? 그렇죠. 요거는 다 그냥이다 독립 정착물이다. 독립 정착물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종속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돌담이나 축대 같은 거는 별도 등기 안 하죠. 그럼 토지에 그냥입니까? 종속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축대, 도로, 교량, 제방, 도랑, 돌담 등의 공작물과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없다. 없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참고란이 어떤 게 나왔었냐면, 자, 들어보세요. 이제 기출을 위주로 갈게요. 기출에, 자, 과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보세요. 자연과실, 인공과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과실과 인공과실이라는 게 있다면,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정착물이냐 아니냐가 이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럼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으면은, 자,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토지를 넘기는데 과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과실은, 자, 여러 해 나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이나 산딸기, 다래 같은 거는 그냥입니까? 이건 그냥 산에 나는 겁니까? 경작을 요해요? 요하지 않아요? 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착물로 그냥 따라가죠. 그래서 이건 일부의 종속 정착물로 봐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며 매년 경작을 요합니까? 요하지 않습니까? 나무나 자연생 식물 그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독립성이 있어요? 독립성이 없어요? 그럼 토지 일부니까 정착물로 간주해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 기출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경작 수확물.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작 수확물은, 경작을 요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만약에 지금 토지를 2억 주고 넘겼는데, 요 과실, 요게, 우리가 경작 수확물은 그냥입니까? 경작을 요합니까? 요한다는 건 자기가 이거를 팔기 위해서 심은 거죠. 그럼 벼보리 옥수수가 만약에 한 2천만 원씩 심었으면은, 자, 이건 통째로 넘겨야 돼요? 이건 뽑고 넘겨야 돼요? 자, 따라서 뽑고 넘긴다. 그럼 동산으로 들어가요. 뭐로 들어간다? 동산. 그래서 이게 동산으로 들어간다는 게 나왔다는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요거.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가겠는데요.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있어요. 토지 정착물이었어요. 자, 따라서 민법.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학계론에서는 학문적인 접근이거든요. 들어보시면은, 자, 학문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부동산 정착물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정착물. 부동산은 토지만 있나요? 건물도 있나요? 건물도 있죠. 토지나 건물.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학문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 설비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건축 설비.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고정된 물건이라고 픽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철근 아시죠? 철근. 철근은 원래 그냥 있어요? 동산이었어요. 근데 벽에 지금 부착이 됐으면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것들도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딱 두 가지가 뜨는데, 자, 구분 기준이, 자, 따라해보세요. 부착 방법. 이게 손실에 대한 여부인데, 들어보시면은, 저기 뒤에 있는 저 벽시계는 저거 뛴다고 해서 건물에 손상을 줘요? 안 줘요? 물리적 손상을 안 주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벽난로를 부셔버렸어요. 그럼 손상을 주죠. 그럼 정착물로 부르는데 얘네들이 물리적만 아니라 기능 쪽도 포함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물리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라는 게 떠요. 자, 그러면 들어보세요. 저기 벽시계와 이 형광등은 그냥입니까?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그런가요? 근데 기능 효용을 봐요. 기능이나 효용에 대해서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그럼 저 벽시계를 뛴다고 해서 이 강의 지장은 없잖아요. 그럼 손실이 있어요? 손실이 없어요. 그럼 따라서 동산인데 이 형광등을 이걸 띄게 되면은 강의가 안 되죠. 그러면 이 기능적, 효용적 손실이 없다, 손실이 있다. 있으면 부동산 정착물을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체크해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기억 물건의 부착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네. 읽어볼게요. 부착이 되어 있는 물건을 제거할 때 건물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면 고정된 것을 판단해서 정착물을 보고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으면 분리 가능한 것을 판단돼서 동산을 보는데, 자, B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까 제가 물리적만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기능 쪽도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물리적 손상이 없이 제거가 가능하더라도 기능적 건물의 효용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형광등 같은 거는 요거는 기능 효용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런 효용 가치가 일부 구성한 것을 판단해서 이건 그냥이다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넘기세요. 다른 건 시험 문제가 물건의 성격 같은 걸 요새 안 물어보고 어디가 핵심 포인트냐면 넘기시면은 리을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리을에 별표 치시면은 물건의 설치자, 거래 당사자의 관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여기 시험에 나와요. 자, 따라오세요. 관계.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월 달에는 나오는 것만 갈게요. 나오는 것만. 자, 여러분들 건물주는 임차인이에요? 임대인이에요? 그럼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주는 임대인입니다. 건물주가.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돼요? 지가 정착되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정착이 돼 있죠? 정착물인데,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2년이면 철거를 해야겠죠. 그러면 임차인의 정착물은, 자, 따라해보세요. 동산으로 간다. 동산으로 가요. 다시 갈게.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그냥입니까? 정착물을 봅니까? 근데 임차인 설치한 거는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이에요. 지금 관계 보고 계셔요? 그럼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임차인 제거할 수 있으면 정착물이다? 아니다. 그러면 동산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동산의 3종 세트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동산 3종 세트가, 자, 따라합니다. 가식 중인 수목. 가식 중인 수목이라는 것은 이 가짜가 거짓 가짜야. 그럼 임시로 심은 묘목이에요. 그럼 나중에 본식할 수 있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고, 아까 경작 수확물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분리돼서 우리가 수확해버리니까 이것도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을 가지고 가죠. 경작 수확물도 동산이고, 좀 전에 임차인 정착물 기억나세요? 그럼 임차인 정착물도 정착물로 들어간다. 이건 동산이다. 동산에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가수차. 어머타임. 가수차.
그래서 지금 나훈아씨 차가 지나고 있어요. 따라서 가수차. 그러면 이건 그냥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죠. 가시중인 수목, 경작수확물,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갈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 2월 달에는 나오는 것만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자, 들어보세요. 자, 시험 문제, 정착물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되고, 자, 토지 정착물은 아까 독립 정착물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자, 건물도 그냥입니까? 독립돼 있습니까? 자, 등기한 임목도 독립된 걸로 보죠. 그 다음에 명인반부를 갖춘 수목도 독립된 걸로 보죠. 그 다음에 건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자, 떼보세요.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그러면 재배되고 있으니까 얘는 얘랑 계약했으니까 이건 따로 독립된 걸로 보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담장이나 축대는 토지의 다른 부동산이에요? 일부예요. 독립이에요? 종속이에요. 그래서 얘랑 바꿔낼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냥 산에 나는 나무나 다른 생식물은 요건 그냥입니까? 뽑으면 치사하니까 그냥입니까? 통째로 넘깁니까? 그럼 그냥이요? 정착물로 간주를 해요. 그럼 토지 일부가 종속 정착물이 될 수 있죠? 그럼 아까 제가 이 동산에 3종 세트가 있었다 그랬죠? 자, 경작수화물은 그냥 넘겨요? 뽑고 넘겨요? 그럼 경작수화물은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으로 간주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봐봐봐. 저 벽시계나 이 형광등은 그냥이야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는 있어. 가능하죠? 대답 좀 해봐요. 근데 어떻게 돼? 저 벽시계는 저걸 띈다고 해서 이 강의에 손실을 안 주지. 그러면 기능 효용에 손실이 있어 없어? 그럼 동산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형광등은 그냥이야 이거 띄게 되면 강의가 안 되죠? 그럼 기능적 손실이 있으면 뭐로 본다? 정착물로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임대인이 정착한 거는 정착물로 보죠. 근데 임차인이 정착한 거는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 동산의 3종 세트 기억나세요? 따라서 가수차. 자, 가가 뭐예요? 가시중수목, 수, 경작, 수확물, 차, 임차인 정착물이죠. 그럼 임대인 정착물이 동산이에요? 임차인 정착물이 동산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부동산의 개념에서 한 문제가 첫 출제가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예습 80분 없지만 38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다음 시간은 자, 따라오세요. 토지의 분류. 거기 별표 3개 치셨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